스루프 타임즈 2022년 9월 18일자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 및 국가의 이익 이전에 생존이 우선순위이다. 합리적이라 함은 생존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 이런 캐치프레이즈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AP통신 한일 과거사 논란 속 정상회담 계획 놓고 이견 해가지고 6월 18일 북대서양 조약기구 회의 때 한국이 참여하고 일본도 참여해가지고 나왔던 사진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바이든 대통령의 표정이 영 떨떠름하게 좀 보입니다. 두 양국 정상은 서로 안 쳐다보는 그런 모양 타임을 어떻게 잘 찍었어요. 근데 요거는 제 희망사항입니다. 남한과 북한 사람이 만났을 때 지역의 사투리에서 나오는 작은 차이점에 집중한다. 남한 사람이 일본 사람을 만났을 때에는 공통점에 집중해야 한다. 레바논 속담을 제가 각색을 했습니다. 이렇게 되기를 희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일본 언론이 유엔총회 계기 한일 정상회담 실현 불투명이라는 기사를 내보냈다고 BBS 뉴스에서 보도를 했습니다. 그 산케이 신문이 오늘 복수의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했다는 얘기예요. 이제 이런 상황에서 곰곰이 지난 30년 세월 정도를 생각을 해보면은 뭐 어떤 제 견해이기도 합니다만은 사실 어떤 돌아가는 걸 서로 걱정하는 사람들끼리의 의견일 수도 있는데요. 일본에 잃어버린 30년이란 다름 아닌 미국의 철저히 친미적 행보를 했어야 함을 의미한다. 이거 점잖게 쓴 말인데, 이 30년 동안 완전 미국이 길들여 가지고 일본이 큰형님 바지가랭이를 붙들고 따라다니는 그런 모양새를 보여주고 있죠. 요즘에 현재 한국이 당하는 IRA 인플레이션 저감법으로 불이익을 당하는 근본 원인이 뭐가 있느냐 그러면은 이게 이도전이 아닌 문재인 정권의 애매한 대미 태도 였던 것에 보복이라고 저는 하는데 저는 동의합니다. 확실히 하지 않으면 현재 일본 다음으로 당하는 중국처럼 한국도 당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IRA법으로 안 당하려고 그랬으면은 정치가 애들이 기업가들은 미국에 공장을 짓겠다고 바이든 만나가지고 어디죠 남산 무슨 호텔에서 또 악수까지 하면서 했던 그거 다 뒤통수 맞은 꼴이 됐죠 미국한테. 그럼 미국은 그래도 되냐? 뭐 도덕적으로 괜찮은 거냐? 그건 아닐 수도 있죠. 그런데 현실적으로 무슨 조폭 세계에서도 패권주의, 세계 패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나라한테는 어쩔 수가 없는 거 아니겠냐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냉정하게. 한국 상장 주식의 가치는 선진국의 52%, 필리핀보다 저평가되고 있다 하는 얘기를 조선일보 온라인 일본판 뉴스에서 가져왔습니다. 뭐 여러 가지 코리아가 디스카운트 당하는 원인들을 쭉 나열했는데 거기에 이제 회계 불투명성도 나오거든요. 요거 뭐 내용들을 좀 천천히 읽어보시면서 근데 저는 회계의 불투명성을 우선순위로 강조드리고 딴 건 몰라도 회계의 투명성부터 확보해라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윤 대통령 공동이익 확대하자 리잔소 양국관계 전방위적 발전이라는 오전 뉴스가 있었는데 오후 뉴스에 보면은 똑같은 기업에서 언론에서 중소열 3위 리잔소 한미일 군사협력 반도체 동맹 사드 불만 피력했다. 이견이 있다 이거죠. 어떤 이 서열 메디가 오더라도 왕이도 오더라도 똑같은 얘기라고. 걔네들은 핵심 이익이라는 말을 써요. 그러니까 상호간의 핵심 이익을 존중하자 말은 그러는데 제가 느낄 때는 지들 이익이 존중받아야 된다. 한국은 모르겠고 그런 자세 같아요. 중국 아새끼들은.
그래서 그 언론 아니 그 기자의 그 이 말하자면 그 말미의 표현이 미중 패권 다툼 속에서 한국 정부의 고민이 깊어질 전망이다. 뭐 맞는 표현 같기도 하지만은 여기에 숨어 있는 뜻을 읽어보면은 우리는 착한데 미중이 나쁜 새끼들이다 이런 게 이제 심어져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세계사나고 외교에 나쁜 놈 좋은 놈이 어디 있어요. 음, 누가 다 먹고 사느냐 누가 생존할 수 있느냐가 중요한 거지. 요거는 기자들의 시각이 조금 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안티프레질이라는 데에서 바벨 전략이라는 게 있는데 양극단의 전략을 꼭 해야 된다 이게. 중간 가면 망한다는 거예요 거꾸로. 근데 우리나라는 중간 가자는 정치인들이 많아가지고 스스로 멸망하기를 자초하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언론 보도에 나왔던 얘기가 아니고 유비통신이기도 합니다만은 버발로 구두로 입소문으로 통해지는 건데요. 이 중국의 펜타닐이라는 게 미국을 현재 침투하고 있다. 그리고 남한도 침투했을 것이다. 한국도 이제는 마약 청정 지역은 아니다. 이런 얘기인데요. 이게 이제 마약성 진통제로서 벨기에의 그 얀센에서 개발한 건데 이게 소량으로도 헤로인의 50배에서 100배 정도의 효과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치사량이 LD100이라는 게 그 100은 고작 2mg 내외에 불과하다. 그래가지고 옛날에 뭐 이번 수리남이라는 영화가 뭐 넷플릭스에서 또 히트쳤다는데 그 옛날 그 헤로인 마약이라는 것은 이제 부피가 있어가지고 뭐 이렇게 되는데 이것은 소포 정도에 가지고 거대하게 그 물량을 소화할 수 있고 그래서 그 통신에 의하면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펜타닐 중국산 유입 통제 요구에 시진핑이 답변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로 당하고 있다. 중국이. 중남미나 남미의 마약은 이제 소용이 없어지고 마약 조직은 대부분 마약 단속반에 의해서 그 퇴치를 당하고 있다. 이제 이제 그 중남미 마약 그 장사도 이제 끝난 거죠. 네. 그러니까 중국 애들이 말하자면 그 삼합회가 어느 정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거 보면은 중국이 영국과의 아편 전쟁으로 해서 그 청나라 때 그 망했죠. 망해가지고 뿔뿔이 찢어졌었고 거기다가 이제 그 중일전쟁까지 일어나고 뭐 이래가지고 최근에는 이런 그 결국 마약으로 미국을 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도 있고요. 거기다가 이제 우리도 곁들여서 지금 남한에 공공연하게 마약이 유통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20년 전 당했던 수법의 오싹 중에 팔려나가는 한국 기업들 이래가지고 지금도 계속해서 중국 애들은 핵심 인력 매수, 인수합병 활용, 협력업체 활용, 리서치업체 통해서 기술정보 대행 수집을 하고 공동연구 빙자 기술 유출을 하고 인허가 조건부 자료 제출 요구 등으로 수법으로 기술을 탈취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요즘에 뉴스를 내보내고 있어요. 의미 있는 의도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 지금부터는 그 뉴스 보도에 나온 얘기가 아니고 제가 그 뉴스 내용을 제가 만든 건데요. 앞서 그 바벨 전략을 얘기하면서 그 안티프레질에 대해서 조금 그 소개하는 그런 뉴스가 좀 돼야 되지 않겠냐 해서 ESG 중에서 소셜이라는 개념을 제가 이해하는 개념을 안티프레질에서 나오는 그 사회라는 거하고 공감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 필요한 부분들을 발췌했습니다. 요거 시간을 들여서 천천히 읽어봐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정치 시스템이 서해 정치 브렉스완을 만나가지고 깨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이런 얘기겠죠. 요것도 천천히 좀 읽어봐 주시고요. 그리고 사실은 우리나라가 기업가들이 실패를 하더라도, 거의 삼진 아웃째?
몇 번 실패하더라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어떤 제도가 돼야 되지 않겠냐, 뭐 이런 의견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는 이제 수치심을 느끼는 사회를 다시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 그 작금의 여야 정치인들의 작태를 보면 수치심이란 것을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철면피들 같다. 그렇기에 국민들로 하여금 SNS와 언론 매체들의 홍수와 같은 소음이 국민들이 정치에 대해 환멸을 느끼도록 오히려 어떤 이 조작 되어가고 있는 사회라는 느낌을 요즘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근데 여기에 이 쏠려 다니는 뉴스 보도를 보고 저 나쁜 새끼, 또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영빈관을 진다는 그거 하나만 뉴스 보도에 나와서 물론 취소했다고 그러지만 그 뭐 또 그걸 또 공격한 거라든지 뭐 그렇게 얘기 나오면 이제 이쪽에서는 야 태양광에 다 그 돈 헤쳐먹지 않았느냐 뭐 이런 얘기 또 나오고 그거는 어떤 이권 다툼이지만 영빈관 얘기는 조금 이 돈벌이하고는 좀 다른 거 아니겠어요? 어, 글쎄요. 저건 요즘에 그 여야 이 정치 뉴스는 전혀 보기가 싫습니다. 안티프레질에 소개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깨지기 쉬운 프레질, 그 다음에 강건함, 그 다음에 안티프레질 이거에 대한 내용들을 그냥 화면 상으로 이해가 되도록 칼에 찔려 죽는 겁니다. 실에 매달려 있는 그 칼로 로버스트는 그 불사조, 안티프레질은 그 머리가 여러 개 달린 괴물. 우리가 머리 여러 개 달린 괴물로 살아가야 될 거다. 이렇게 이 손해는 보는 경우도 있지만은 이익을 볼 때는 우상향으로 급격히 그 최대한 대로 이익을 보는 게 안티프레질한 것이다. 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의사결정과 예측. 제가 그 편집증으로 걸려있는 제약이론 경영에서도 가급적이면 예측을 하지 말라고 그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뭐 예측으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 하도 많아가지고 그런데 안티프레질의 메커니즘을 이해함으로써 예측을 요구하지 않는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는 체계적이고 광범위한 지침서를 만들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여러분 발췌한 내용들을 천천히 읽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것도 계속해서 의사결정에 관한 부분의 얘기인데요. 제거적 지식. 그러니까 이제 이 책 다음이 이제 스킨 인 더 게임으로 해서 먼저 소개를 해 드렸습니다만은 잘못된 것을 제거해 나가는 시스템이 돌아가는 사회가 되게 된다. 그 바벨 전략의 한 가지 형태가 바로 그 제거해 가는 시스템이다. 의사결정에서 단순한 것이 더 낫다. 예측과 추론에서도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앞선 장에 똑같은 그 그림을 제가 그린 것을 다시 한번 얘기하는 건데요. 극단의 선택을 해라. 밥의 전략으로서 예를 들어서 친미를 하려 그러면은 한쪽으로는 극단의 반중을 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중간 가면은 망합니다. 근데 우리나라 정치인들이 다 요거로 해서 이쪽으로도 빼먹고 저쪽으로도 빼물려가다가 이거 3000년 전에 벌써 이섭 아저씨가 우리한테 가르쳐 준 건데 초등학교고 유치원한테도 가르치는 그런 그 박쥐하고 그 박쥐같이 되는 이 박쥐의 인생이 되는 그래서 할 수 없이 동굴 속에서 살다가 밤에만 나와서 살아가야 되는 신세. 우리나라가 그런 꼴이 되셔야 되겠냐 이거예요. 이런 얘기고요. 그 사업 전략을 할 때, 아니 그 사업 전략을 검토할 때 바벨 전략인지를 확인하라. 요것도 천천히 좀 읽어봐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안티프레질 교육은 결국은 바벨 교육이다. 제거적 지식을 해나가는 형태. 요거 아까 똑같이 다시 반복하는 겁니다만 의사결정에서 단순한 것이 더 낫다. 예측과 추론에서도 그렇다. 제가 분석하는 기업 회계 분석이나 예측에서도 단순한 거로 하는 거고요. 노출을 줄이기 위해서 바벨 전략. 그게 우리가 이 부의 오목 현상을 알기 때문에
볼록이 아니고 오목 한 것이 우리 손해를 끼치는 거기 때문에 변화를 시도할 수 있는데, 우리가 fx라는 게 함수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 메커니즘을 가지고 fx가 함수가 만족할 수 있을 때까지 fx를 우리는 변환하는 연습을 해서 어느 정도 예측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 스르프 타임즈 9월 18일자 뉴스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